어른의 품위. 글쓰니 최서영. 출판사 북로망스. 낭독자 명극. 품위 없는 어른이 되고 싶지 않아. 나쁜 어른을 많이 봤다. 어떤 어른이 될 것인가, 혹은 나는 어떤 어른이 싫었는가를 생각해보지 않고 나이 들면 높은 확률로 나쁜 어른이 되는 것 같다. 나쁜 어른의 공통점은 의외로 단순하다. 힘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건너뛴다는 것. 나보다 어린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보다 나만의 기준으로 서둘러 판단하고 묻기보다 단정해버린다는 것. 예전에는 상사나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에게서 나쁜 어른의 모습을 자주 보았는데, 이제 내가 어른의 나이에 진입해서인지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들 가운데서도 나쁜 어른의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보게 된다. 겉으로는 꼰대가 아닌 체 하지만 나이가 아니더라도 영향력과 경험, 지혜를 내세워 자기보다 어린 사람들을 착취하는 형태로 영리하게 타인을 이용하기도 한다. 최신 유행어를 곁들이거나 세련된 태도로 포장해도 그 본질은 예전의 나쁜 어른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내 또래에게서 씁쓸한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문득 나도 저런 어른이 되어 있는 건 아닐까? 겁이 난다. 돌아보면 나에게도 뜨끔한 순간들이 있었다. 단호함을 가장한 가시돋친 말을 내뱉고 후회했던 기억. 상대가 자신의 의견을 솔직하게 말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잠깐 간과하고 내가 원하는 답을 들을 수 있는 질문으로 상황을 넘겼던 일. 실수한 사람에게 시간을 주거나 기회를 열어주기보다 성급하게 단정해버렸던 태도. 나에게도 이렇게 떠올리면 얼굴이 붉어지는 순간이 잔뜩 있다. 내가 좋아했던 어른들의 공통점은 품위 있는 사람이라는 점이다. 분명 아는 것이 많고 가진 것이 많은데도 일부러 드러내지 않는 어른의 모습에서 오히려 자신감과 여유를 느꼈다. 외형적 성취보다 일상 속 태도와 말투에서 묻어나오는 무게감이 나를 사로잡았다. 좋은 어른이란 결국 자신의 완벽함을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그들에게서 많이 배웠다. 오히려 자신의 약점과 실패를 숨기지 않고 그것을 이야기하며 나누는 태도가 진짜 어른스러움일지도 모른다. 나에게 영향을 준 어른들의 다른 공통점은 한결같이 배움을 멈추지 않는 사람이라는 점이다. 할 만큼 해보고 살 만큼 살아봤다는 냉소적인 태도 대신 무엇이든 새로운 것을 익히려는 호기심에 눈이 빛났고, 나이나 직업과 무관하게 누구에게서든 배울 점을 찾아내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 새로운 도전을 할 때면 그동안 내가 얼마나 편안하게 안주하고 있었는지 깨닫게 된다. 도전하며 나의 부족함을 마주하게 되면 낮아지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 배움과 도전을 멈추지 않는 어른들이 그냥 어른들과 다르게 느껴지는 이유도 단순히 시대에 발맞춰가는 부지런함 때문이라기보다는 이런 진심 어린 겸손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태도야말로 내가 어른으로서 지향하는 품이다. 나쁜 어른의 씨앗은 누구에게나 심겨있는 게 분명하다. 조금 더 살았다고, 조금 더 경험해봤다고 경솔해지는 순간 그 씨앗은 빠르게 자라나는 것일 테다. 미리 지나온 시간을 지혜롭게 활용해 경청하고 겸손해지려는 노력을 기본값으로 착장해야 그나마 품위 없는 어른이 되는 것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누구나 늙지만 누구나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내일 없는 오늘처럼. 20대에 호주 시드니의 본다이 비치로 여행을 간 적이 있다. 간소한 짐만 들고 떠난 여행이라 변변한 텐트나 돗자리도 없어서 친구와 나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모래바닥에 대충 큼직한 비치타올을 깔고 앉았다. 우리는 이어폰을 한쪽씩 나눠 끼고 mp3에 내려받아온 노래를 들었다. 넘실거리는 파도와
까맣게 그을린 서퍼들을 멍하니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염없이 시간을 보냈다. 그러다 배가 고파졌는데 관광지의 밥값은 당시의 우리에게 꽤 부담스러운 금액이었다. 숙소로 돌아가 마트에서 산 레토르트 식품을 데워 먹는다는 방법도 있었지만 그러기엔 눈앞에 있는 해변의 풍경이 너무도 찬란했다. 우리는 밥을 포기하고 그 옆 밀크쉐이크 가게에서 허기를 달래기로 했다. 이름만 봐도 달아서 죽을 것 같았던 데스바이 초콜릿이라는 음료를 하나 시켜 나눠 마시며 우리는 해가 완전히 질 때까지 그 자리에 머물렀다. 짧은 여행은 내내 그렇게 흘러갔다. 내일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고 잠들어서 눈을 뜨면 가장 가고 싶은 곳으로 향했다. 지도를 펼쳐 그날 밤 머물 곳을 겨우 정하곤 했다. 하루 종일 걷다 보니 하바이아나스 슬리퍼의 밑창은 점점 달아갔고 엄지발가락과 검지발가락 사이에는 굳은 살이 단단히 박혔다. 걷다가 지치면 아무데나 주저앉아 $5도 안 되는 햄버거 세트를 먹고 다시 일어섰다. 이 맛집에는 꼭 찾아가야 한다거나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디를 보고 그 다음엔 어디로 이동하자는 식의 계획은 없었다. 정해진 규칙이나 루트가 없는 말 그대로 자유로운 시간이 펼쳐졌던 여행이었다. 걸으며 나눈 이야기는 대부분 아주 먼 미래의 일이었다. 우리는 언젠가의 꿈, 언젠가의 삶, 언젠가의 모습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신기하게도 그 언젠가에 대해 당장 준비하거나 걱정하지는 않았다. 가까운 미래, 그러니까 내일에 대해서도 전혀 고민하지 않았다. 우리는 오직 오늘 안에만 있었다. 사진도 몇 장 남지 않은 여행이었다. 하지만 그때 며칠 동안이나 입고 다녔던 얇은 흰 블라우스의 감촉이라든가 무료 개방일을 기다려 들어간 앤디 워홀 전시에서 본 미래엔 누구나 5분은 유명해진다 같은 명언은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있다. 거리 공연장에서 들었던 Isn't She Lovely의 노랫말과 가수의 황홀한 표정, 그리고 바다를 배경으로 반짝이던 젊은 몸은 지금까지도 내 기억 속에 젊음이라는 그림으로 박혀있다. 아마도 그건 내가 그 순간에 온전히 머물렀기 때문일 것이다. 그 이후의 여행에서, 아니, 그 이후의 삶에서 나는 한 번도 오늘만을 위해 살아본 적이 없었다. 아나운서가 되겠다고 미래를 정하면서부터 오직 미래를 위한 삶이 시작되었다. 취직을 위해 살다가 직장에 들어간 뒤에는 결혼이 숙제가 되었고, 결혼하고 나서는 가족을 위해, 또 아이를 낳고는 육아를 위한 삶이 이어졌다. 그렇게 늘 계획을 수행하느라 하루하루를 미래의 일부로만 사용했다. 그래서인지 지난 20년의 긴 세월 중 그 여행만큼 선명하게 남은 순간은 많지 않다. 아마 내 마음이 지금이 아니라 미래의 어느 날을 향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지금이 좋은 순간이라서 더 오래 기억하고 싶다면 이 순간을 흠뻑 느껴야 한다는 생각을 점점 자주 하게 되었다. 하루를 마칠 때도 제대로 다 했나? 라고 스스로를 점검하기보다 머리를 비우고 호흡에 집중하며 몸에 힘을 빼는 연습을 한다. 그래봤자 아침이 되면 여전히 하고 싶은 일보다는 해야 할 일에 더 많은 시간을 쓰며 미래에 대한 생각을 놓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조금씩 현재에 머무르는 걸 연습하고 있다. 시간이 흐르면서 낭만은 부식된다. 해질 무렵의 수평선을 바라보며 초콜릿 음료 하나로 허기를 달래던 그 시절의 무모함은 지금의 나로선 흉내낼 수 없는 용기처럼 느껴진다. 그게 종종 서글프다. 이제 식사는 탄단제를 비율에 맞춰 챙겨 먹고 하루는 이미 만들어둔 계획대로 보내고 나쁜 감정은 숨기고 좋은 감정만 드러내며 살아야 하며 어른이니 뭐든지 제대로 해야만 한다는 강박 같은 것이 낭만을 대신한다. 가끔은 그 바다에서처럼 오늘 하루만 생각하며 살아볼 수 있다면 좋겠다. 내일을 내려놓고 지금을 충분히 살 수 있다면 좋겠다. 당장 굶더라도 앉은 자리가 너무 아름다우면
조금 더 버틸 수 있던 그 시절의 마음이 돌아와주면 좋겠다. 그때의 나처럼 오늘도 달콤한 무계획을 한 모금 들이켜보고 싶다. 과거의 나를 안아주기. 신비로운 분위기로 데뷔 전부터 SNS에서 주목받았던 한 배우가 과거에 흡연하는 모습과 문신 사진이 공개되며 논란이 되었다. 그녀는 담담하게 자신의 심정을 밝혔다. 그때의 나도 나고 지금의 나도 나입니다. 잠깐 방황했다고 해명하거나 그 자리에 우연히 있었을 뿐이라는 흔한 변명을 늘어놓으며 빠져나가려 하지 않았다. 솔직하게 인정한 그녀의 태도는 도리어 대중의 호감을 샀다. 나에게는 그 장면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다. 무언가를 감추지 않고 꺼내놓는 모습에서 묘한 해방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나는 그 반대의 방식으로 살아왔던 것 같다. 과거의 실수가 떠오르면 몇 시간 동안 자책했고 똑같은 장면을 머릿속에서 몇 번이고 재생시켰다. 그때 왜 그렇게 말했을까?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누군가 내가 지우고 싶은 실수를 언급하기라도 하면 벌거벗은 듯 얼굴이 화끈거렸고 마음 어딘가가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 들었다. 나의 실수를 나보다 더 오래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어떤 나를 숨기기에 바빴다. 인생을 게임처럼 다시 시작 버튼 하나로 초기화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상상하곤 했다. 어떤 날은 내 실수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몽땅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보았다. 그만큼 나는 어떤 나를 미워했고 받아들이지 못했다. 과거의 내가 무거운 그림자처럼 지금의 나를 따라다니며 발목을 붙잡는 기분이었다. 그 배우의 한마디는 내 안에 무언가를 일깨웠다. 그녀는 지난 날을 없애려고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때의 나도 나라며 과거의 자신을 껴안았다. 불필요해 보이고 차라리 겪지 않았으면 좋았을 일들 역시 지금의 내가 만들어지는데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나는 그녀를 통해 깨달았다. 부끄럽고 미성숙했던 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나아진 내가 되었고 상처를 겪었기에 다른 사람의 마음을 더 섬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었다. 킨츠기라는 도자기 수리 기법이 있다. 깨진 조각을 밀가루 풀이나 오칠로 원래 자리에 붙인 뒤 금가루나 은가루로 금이 간 부분을 따라 장식, 보수하는 방식이다. 그렇게 수리된 도자기는 때로 깨지기 전보다 더 높은 가치로 평가받기도 한다. 금이 가고 깨졌다는 사실이 그 도자기만의 고유한 특성이자 시간을 품은 서사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라고 한다. 킨츠기를 보며 나의 지난 실수를 떠올렸다. 내 잘못은 나를 쓸모없는 깨진 도자기로 만든 것이 아니라 완벽하지 않기에 단단하게 반짝이는 서사를 만들었다고. 금이 간 흔적은 부족하고 부끄러운 점이 아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살아가려 했던 나의 흔적이라고. 흉터가 남았다는 건 내가 그만큼 치열하게 상처를 회복하며 살아왔다는 증거니까. 어른의 품위. 글쓴이 최서영. 출판사 북로망스. 낭독자 명극. 품위 없는 어른이 되고 싶지 않아. 나쁜 어른을 많이 봤다. 어떤 어른이 될 것인가, 혹은 나는 어떤 어른이 싫었는가를 생각해보지 않고 나이 들면 높은 확률로 나쁜 어른이 되는 것 같다. 나쁜 어른의 공통점은 의외로 단순하다. 힘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건너뛴다는 것. 나보다 어린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보다 나만의 기준으로 서둘러 판단하고 묻기보다 단정해버린다는 것. 예전에는 상사나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에게서 나쁜 어른의 모습을 자주 보았는데 이제 내가 어른의 나이에 진입해서인지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들 가운데서도 나쁜 어른의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보게 된다. 겉으로는 꼰대가 아닌 체 하지만 나이가 아니더라도 영향력과 경험,
지혜를 내세워 자기보다 어린 사람들을 착취하는 형태로 영리하게 타인을 이용하기도 한다. 최신 유행어를 곁들이거나 세련된 태도로 포장해도 그 본질은 예전의 나쁜 어른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내 또래에게서 씁쓸한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문득 나도 저런 어른이 되어 있는 건 아닐까? 겁이 난다. 돌아보면 나에게도 뜨끔한 순간들이 있었다. 단호함을 가장한 가시돋친 말을 내뱉고 후회했던 기억. 상대가 자신의 의견을 솔직하게 말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잠깐 간과하고 내가 원하는 답을 들을 수 있는 질문으로 상황을 넘겼던 일. 실수한 사람에게 시간을 주거나 기회를 열어주기보다 성급하게 단정해버렸던 태도. 나에게도 이렇게 떠올리면 얼굴이 붉어지는 순간이 잔뜩 있다. 내가 좋아했던 어른들의 공통점은 품이 있는 사람이라는 점이다. 분명 아는 것이 많고 가진 것이 많은데도 일부러 드러내지 않는 어른의 모습에서 오히려 자신감과 여유를 느꼈다. 외형적 성취보다 일상 속 태도와 말투에서 묻어나오는 무게감이 나를 사로잡았다. 좋은 어른이란 결국 자신의 완벽함을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그들에게서 많이 배웠다. 오히려 자신의 약점과 실패를 숨기지 않고 그것을 이야기하며 나누는 태도가 진짜 어른스러움일지도 모른다. 나에게 영향을 준 어른들의 다른 공통점은 한결같이 배움을 멈추지 않는 사람이라는 점이다. 할 만큼 해보고 살 만큼 살아봤다는 냉소적인 태도 대신 무엇이든 새로운 것을 익히려는 호기심에 눈이 빛났고 나이나 직업과 무관하게 누구에게서든 배울 점을 찾아내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 새로운 도전을 할 때면 그동안 내가 얼마나 편안하게 안주하고 있었는지 깨닫게 된다. 도전하며 나의 부족함을 마주하게 되면 낮아지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 배움과 도전을 멈추지 않는 어른들이 그냥 어른들과 다르게 느껴지는 이유도 단순히 시대에 발맞춰가는 부지런함 때문이라기보다는 이런 진심 어린 겸손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태도야말로 내가 어른으로서 지향하는 품이다. 나쁜 어른의 씨앗은 누구에게나 심겨 있는 게 분명하다. 조금 더 살았다고, 조금 더 경험해봤다고 경솔해지는 순간 그 씨앗은 빠르게 자라나는 것일 테다. 미리 지나온 시간을 지혜롭게 활용해 경청하고 겸손해지려는 노력을 기본값으로 착장해야 그나마 품이 없는 어른이 되는 것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누구나 늙지만 누구나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내일 없는 오늘처럼. 20대에 호주 시드니의 본다이 비치로 여행을 간 적이 있다. 간소한 짐만 들고 떠난 여행이라 변변한 텐트나 돗자리도 없어서 친구와 나는 따뜻하고 보드라운 모래바닥에 대충 큼직한 비치타올을 깔고 앉았다. 우리는 이어폰을 한쪽씩 나눠 끼고 mp3에 내려받아온 노래를 들었다. 넘실거리는 파도와 까맣게 그을린 서퍼들을 멍하니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염없이 시간을 보냈다. 그러다 배가 고파졌는데 관광지의 밥값은 당시의 우리에게 꽤 부담스러운 금액이었다. 숙소로 돌아가 마트에서 산 레토르트 식품을 데워 먹는다는 방법도 있었지만 그러기엔 눈앞에 있는 해변의 풍경이 너무도 찬란했다. 우리는 밥을 포기하고 그 옆 밀크쉐이크 가게에서 허기를 달래기로 했다. 이름만 봐도 달아서 죽을 것 같았던 데스바이 초콜릿이라는 음료를 하나 시켜 나눠 마시며 우리는 해가 완전히 질 때까지 그 자리에 머물렀다. 짧은 여행은 내내 그렇게 흘러갔다. 내일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고 잠들어서 눈을 뜨면 가장 가고 싶은 곳으로 향했다. 지도를 펼쳐 그날 밤 머물 곳을 겨우 정하곤 했다. 하루 종일 걷다 보니 하바이아나스 슬리퍼의 밑창은 점점 달아갔고 엄지발가락과 검지발가락 사이에는 굳은 살이 단단히 박혔다. 걷다가 지치면 아무데나 주저앉아 $5도 안 되는 햄버거 세트를 먹고 다시 일어섰다.
이 맛집에는 꼭 찾아가야 한다거나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디를 보고 그 다음엔 어디로 이동하자는 식의 계획은 없었다. 정해진 규칙이나 루트가 없는 말 그대로 자유로운 시간이 펼쳐졌던 여행이었다. 걸으며 나눈 이야기는 대부분 아주 먼 미래의 일이었다. 우리는 언젠가의 꿈, 언젠가의 삶, 언젠가의 모습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신기하게도 그 언젠가에 대해 당장 준비하거나 걱정하지는 않았다. 가까운 미래, 그러니까 내일에 대해서도 전혀 고민하지 않았다. 우리는 오직 오늘 안에만 있었다. 사진도 몇 장 남지 않은 여행이었다. 하지만 그때 며칠 동안이나 입고 다녔던 얇은 흰 블라우스의 감촉이라든가 무료 개방일을 기다려 들어간 앤디 워홀 전시에서 본 미래엔 누구나 5분은 유명해진다 같은 명언은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있다. 거리 공연장에서 들었던 Isn't She Lovely의 노랫말과 가수의 황홀한 표정, 그리고 바다를 배경으로 반짝이던 젊은 몸은 지금까지도 내 기억 속에 젊음이라는 그림으로 박혀있다. 아마도 그건 내가 그 순간에 온전히 머물렀기 때문일 것이다. 그 이후의 여행에서, 아니, 그 이후의 삶에서 나는 한 번도 오늘만을 위해 살아본 적이 없었다. 아나운서가 되겠다고 미래를 정하면서부터 오직 미래를 위한 삶이 시작되었다. 취직을 위해 살다가 직장에 들어간 뒤에는 결혼이 숙제가 되었고, 결혼하고 나서는 가족을 위해, 또 아이를 낳고는 육아를 위한 삶이 이어졌다. 그렇게 늘 계획을 수행하느라 하루하루를 미래의 일부로만 사용했다. 그래서인지 지난 20년의 긴 세월 중 그 여행만큼 선명하게 남은 순간은 많지 않다. 아마 내 마음이 지금이 아니라 미래의 어느 날을 향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지금이 좋은 순간이라서 더 오래 기억하고 싶다면 이 순간을 흠뻑 느껴야 한다는 생각을 점점 자주 하게 되었다. 하루를 마칠 때도 제대로 다 했나? 라고 스스로를 점검하기보다 머리를 비우고 호흡에 집중하며 몸에 힘을 빼는 연습을 한다. 그래봤자 아침이 되면 여전히 하고 싶은 일보다는 해야 할 일에 더 많은 시간을 쓰며 미래에 대한 생각을 놓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조금씩 현재에 머무르는 걸 연습하고 있다. 시간이 흐르면서 낭만은 부식된다. 해질 무렵의 수평선을 바라보며 초콜릿 음료 하나로 허기를 달래던 그 시절의 무모함은 지금의 나로선 흉내낼 수 없는 용기처럼 느껴진다. 그게 종종 서글프다. 이제 식사는 탄단지를 비율에 맞춰 챙겨 먹고 하루는 이미 만들어둔 계획대로 보내고 나쁜 감정은 숨기고 좋은 감정만 드러내며 살아야 하며 어른이니 뭐든지 제대로 해야만 한다는 강박 같은 것이 낭만을 대신한다. 가끔은 그 바다에서처럼 오늘 하루만 생각하며 살아볼 수 있다면 좋겠다. 내일을 내려놓고 지금을 충분히 살 수 있다면 좋겠다. 당장 굶더라도 앉은 자리가 너무 아름다우면 조금 더 버틸 수 있던 그 시절의 마음이 돌아와주면 좋겠다. 그때의 나처럼 오늘도 달콤한 무계획을 한 모금 들이켜보고 싶다. 과거의 나를 안아주기. 신비로운 분위기로 데뷔 전부터 SNS에서 주목받았던 한 배우가 과거에 흡연하는 모습과 문신 사진이 공개되며 논란이 되었다. 그녀는 담담하게 자신의 심정을 밝혔다. 그때의 나도 나고 지금의 나도 나입니다. 잠깐 방황했다고 해명하거나 그 자리에 우연히 있었을 뿐이라는 흔한 변명을 늘어놓으며 빠져나가려 하지 않았다. 솔직하게 인정한 그녀의 태도는 도리어 대중의 호감을 샀다. 나에게는 그 장면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다. 무언가를 감추지 않고 꺼내놓는 모습에서 묘한 해방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나는 그 반대의 방식으로 살아왔던 것 같다. 과거의 실수가 떠오르면 몇 시간 동안 자책했고 똑같은 장면을 머릿속에서 몇 번이고 재생시켰다. 그때 왜 그렇게 말했을까?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누군가 내가 지우고 싶은 실수를 언급하기라도 하면 벌거벗은 듯 얼굴이 화끈거렸고 마음 어딘가가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 들었다. 나의 실수를 나보다 더 오래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어떤 나를 숨기기에 바빴다. 인생을 게임처럼 다시 시작 버튼 하나로 초기화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상상하곤 했다. 어떤 날은 내 실수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몽땅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보았다. 그만큼 나는 어떤 나를 미워했고 받아들이지 못했다. 과거의 내가 무거운 그림자처럼 지금의 나를 따라다니며 발목을 붙잡는 기분이었다. 그 배우의 한마디는 내 안에 무언가를 일깨웠다. 그녀는 지난 날을 없애려고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때의 나도 나라며 과거의 자신을 껴안았다. 불필요해 보이고 차라리 겪지 않았으면 좋았을 일들 역시 지금의 내가 만들어지는데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나는 그녀를 통해 깨달았다. 부끄럽고 미성숙했던 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나아진 내가 되었고 상처를 겪었기에 다른 사람의 마음을 더 섬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었다. 킨츠기라는 도자기 수리 기법이 있다. 깨진 조각을 밀가루 풀이나 오칠로 원래 자리에 붙인 뒤 금가루나 은가루로 금이 간 부분을 따라 장식, 보수하는 방식이다. 그렇게 수리된 도자기는 때로 깨지기 전보다 더 높은 가치로 평가받기도 한다. 금이 가고 깨졌다는 사실이 그 도자기만의 고유한 특성이자 시간을 품은 서사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라고 한다. 킨츠기를 보며 나의 지난 실수를 떠올렸다. 내 잘못은 나를 쓸모없는 깨진 도자기로 만든 것이 아니라 완벽하지 않기에 단단하게 반짝이는 서사를 만들었다고. 금이 간 흔적은 부족하고 부끄러운 점이 아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살아가려 했던 나의 흔적이라고. 흉터가 남았다는 건 내가 그만큼 치열하게 상처를 회복하며 살아왔다는 증거니까.